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여배우의 비극적인 인생에 대하여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90년대 할리우드에서 가장 빛나던 별이었죠. 남자들은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여자들은 그녀를 동경했습니다. 조니 뎁은 그녀의 이름을 팔에 문신을 했으며 맷 데이먼은 그녀와 결혼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2001년 12월 그녀는 명품 매장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2번이나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천재 배우 위노나 라이더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1971년 미네소타에서 위노나 라이더는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히피족이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공동체에서 10살 때까지 히피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위노나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 집은 항상 이상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정상적인 어린 시절은 아니었죠. 그리고 12살 때 그녀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중학교 시절 위노나는 짧은 머리를 하고 다녔는데요. 미모가 빼어나서 남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몇 동급생들에게 호모라고 놀림당하고 사물함에 얼굴이 처박히는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코뼈가 부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죠. 이 사건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다가 1983년 연기학원에 입학하여 본격적인 연기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몇 년 후 그녀가 유명해졌을 때 가해자 중 한 명이 사인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위노나는 당신 때문에 내 코가 부러졌다며 사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유명해져서 그들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스타가 됩니다. 1986년 겨우 15살의 나이에 루카스라는 영화로 데뷔합니다. 2년 후 비틀주스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0대에 이미 할리우드 스타가 된 거죠. 하지만 너무 이른 성공은 그녀에게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1989년 위노나 라이더는 18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영화 가위손 촬영장에서 조니 뎁을 만났습니다. 당시 조니는 26살로 이미 유명한 배우였죠. 두 사람은 첫 만남에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조니 뎁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제 5개월 만에 약혼을 합니다. 할리우드는 열광했으며 레드카펫마다 두 사람은 화제의 중심이었죠. 그리고 조니 뎁은 결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오른팔에 위노나 포에버라고 문신을 새길 정도였으니까요. 전 세계가 부러워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지만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니 뎁은 과도한 음주와 약물 사용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죠. 결국 1993년 두 사람은 약혼을 파기합니다. 조니 뎁은 팔에 문신을 수정해야 했죠. 위노나 포에버에서 위노 포에버로 술골의 영원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위노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5년간의 사랑이 끝난 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위노나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자신의 인생에서 최악의 이별이었다며 5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녀는 일에 매달릴 정도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조니 뎁과 헤어진 이별의 고통 속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해 가을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록밴드 소울 어사일럼의 리드싱어 데이브 피르너였죠. Runaway Train이라는 히트곡으로 유명했던 뮤지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93년 MTV 시상식에서 처음 만났을 때 데이브는 위노나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달랐어요. 할리우드 배우 같지 않았죠. 위노나도 그에게 끌렸습니다. 조니와는 정반대 스타일이었거든요. 조니는 화려하고 격정적이었다면 데이브는 조용하고 사색적이었습니다. 1994년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교제를 시작합니다. 함께 레드카펫에도 섰고 데이브의 콘서트에 위노나가 자주 모습을 드러냈죠. 하지만 이 관계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브 역시 약물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투어를 다니며 과도한 음주와 약물에 의존했죠. 위노나는 또다시 같은 패턴에 빠진 겁니다. 결국 1996년 3년간의 관계 끝에 두 사람은 결별합니다. 데이브도 술과 약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데이브와 이별 이후 위노나는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는 항상 같은 유형의 남자에게 끌릴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죠.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위노나는 할리우드 최고의 여배우였습니다.
1994년 작은 아씨들로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으며 1995년 순수의 시대로 또 한 번 후보에 올랐죠. 연기력도 외모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줄을 섭니다. 먼저 데이빗 두코브니, 엑스파일의 그 유명한 배우였죠. 1994년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이 포착됩니다. 하지만 그냥 친구 사이라고 두 사람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파파라치 사진들은 친구 이상인 것을 말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위노나는 새로운 사랑, 맷 데이먼을 만납니다. 당시 맷 데이먼은 굿윌 헌팅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신의 배우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진지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열애하며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죠. 위노나의 친구들은 맷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다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1999년 두 사람은 갑자기 결별을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맷 데이먼의 바람 때문이라고 했고 다른 쪽에서는 위노나의 불안정한 정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맷과의 이별 이후 위노나가 더 크게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녀는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알로는 잠이 오지 않았죠. 여러 알을 복용할 정도라고 합니다. 2000년 영화 촬영장에서 갑자기 위노나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의사는 약물 과다 복용이라며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노나는 불안 증세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노나는 왜 스스로 고통 속에 살아야 했을까요? 여기서 위노나의 어린 시절로 잠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녀는 그토록 많은 사람과 사랑을 하면서도 이별을 해야 했을까요? 캘리포니아 북부 멘도시노 카운티 숲속 공동체 히피들의 유토피아에서 태어났죠. 아버지 마이클 호로이츠, 어머니 신시아 팔머, 두 사람은 1960년대 반문화 운동의 히피족 아이콘이었습니다. 아버지 마이클은 비트 세대의 문학을 연구하는 작가였습니다. 어머니 신시아는 영상 작가였죠. 실험 영화를 만들며 LSD 체험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사회의 틀은 감옥이고 결혼은 소유이며 자유만이 진리라고 두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숲으로 갔습니다. 전기와 수도, TV도 없었으며 촛불과 우물물을 마시며 숲속에서 위노나는 자랐습니다. 7년 동안 그들은 한 가족이라며 옷과 음식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놀라운 건 부모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위노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죠. 엄마는 그건 자유로운 사랑이라며 사랑은 한 사람에게 갇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노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와 아빠가 자기만 안아주고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마약과 히피 공동체에 빠져 위노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악몽 같은 시절이 그녀가 스타가 되고도 정서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였을 겁니다. 또한 믿었던 사랑이 자신을 배신하고 이별이라는 감옥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2001년 12월 12일, 이날은 위노나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 됩니다. 오후 3시경, 베벌리힐스의 고급 백화점에 위노나가 매장에 들어섭니다. 그녀는 $5,500 상당의 고가의 여러 옷과 액세서리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태그를 몰래 떼고 숨겨서 나가다가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나가려 했을 때 보안 요원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위노나는 당황했습니다. 가방을 확인해 보니 계산하지 않은 물건들이 가득했죠. 그녀는 다음 배역을 위해 연습 중이었다는 변명을 했는데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그 자리에서 체포됩니다. 다음 날 세계 언론이 할리우드 스타 위노나 라이더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보도합니다. 또한 매장을 돌아다니는 그녀의 모습, 물건을 가방에 넣는 장면의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위노나는 변호사를 통해 그날 제정신이 아니었으며 약물 부작용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날 수면제와 진통제, 그리고 항우울제까지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들도 그 정도 약물을 복용하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약물 문제가 아니라 클렙토매니아, 즉 절도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2년 11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서커스장이 될 정도로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죠. 검사는 위노나의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조니 뎁과의 관계, 맷 데이먼과의 이별, 약물 복용 이력을 들추어내며 이 모든 게
그녀의 불안정한 성격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위노나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집행유예 3년, 480시간 사회봉사, 벌금 1만 달러의 유죄 판결이 나오고 맙니다. 하지만 진짜 처벌은 따로 있었습니다. 할리우드가 그녀를 버린 거였죠. 모든 영화 캐스팅이 취소되고 광고 계약도 파기되고 맙니다.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위노나 라이더는 시야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끔 작은 독립영화에 얼굴을 비췄지만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정신과 치료에 집중하며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 의존 등 모든 걸 치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옵니다.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죠. 친구가 신고한 덕분에 병원에서 깨어난 위노나는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의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위로의 말을 듣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노나는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절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 또 다른 스캔들이 2000년에 있었습니다. 맷 데이먼과 헤어진 직후 위노나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남자가 다큐멘터리 감독 헨리 알렉스 루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선 행사에서 만났죠. 헨리는 할리우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영화계에서 활동하는 조용한 예술가였죠. 위노나는 그에게 끌렸습니다. 처음으로 배우 직업을 떠나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관계는 시작부터 불안정했습니다. 위노나는 이미 심각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헨리는 그녀를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위노나의 상처는 너무 깊었져만 갔습니다. 결국 2001년 초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위노나는 명품 매장에서 체포가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헨리와의 이별이 영향을 줬을까? 위노나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1년은 제 인생 최악의 해였어요. 사랑도, 일도, 모든 게 무너졌죠. 헨리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망가져 있었어요. 누구도 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저를 구해야 했죠. 2010년 블랙 스완이라는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작은 역할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연기를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하네. 위노나는 역시 배우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연급 역할은 오지 않았고 할리우드는 여전히 그녀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넷플릭스가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기묘한 이야기,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SF 스릴러였죠. 제작진은 주인공의 엄마 역할에 위노나를 캐스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감독들은 확신했습니다. 2016년 7월 기묘한 이야기 시즌1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세계적인 신드롬이 되었죠. 기묘한 이야기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미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찾아 헤매는 위노나의 연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노나가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15년 만에 복귀였지만 언론은 앞다투며 그녀를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위노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며 절도 사건은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구한 사건이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일이 없었다면 약물로 죽었을지도 모른다며 강제로 멈춰야 했고 자신을 돌아봐야 했다고 말합니다. 2017년 그녀는 더욱 용기 있는 고백을 합니다. 인터뷰에서 과거의 성희롱 경험을 밝혔습니다. 20대였을 때 어느 유명한 감독이 부적절한 성상납 제안을 했으나 거절했더니 그 후로 캐스팅에서 배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백은 미투 운동의 시작점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위노나 라이더는 54살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기묘한 이야기에 출연하고 있으며 시즌5의 촬영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패션 디자이너 스콧 맥키니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영혼의 동반자니까요. 위노나는 이제 젊은 배우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배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혼자 버티려다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자서전을 출간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할리우드 최고의 자리에서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명품 절도범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모든 사람이 그녀를 비웃었죠.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15년이 걸렸으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위노나 라이더의 2025년 추정 순자산은 2200만 달러입니다. 위노나 라이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며 바닥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짜 자신을 찾는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노나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받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노나 라이더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